첫 주제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국민의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이준석 대표, 많은 관심 속에서 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건 아무래도 이 대표가 운전할 국민의힘 대선 버스인 것 같은데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부터 정시 출발을 주장하며 대선 버스 출발 시기를 8월로 못 박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준석 후보가 닻을 올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연희동 방문 때 동행한 장예찬 시사평론가가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권 야권 통틀어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윤 전 총장인 만큼 장 평론가의 말처럼 버스가 먼저 출발해도 택하고 직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택지도 여러 곳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대변인 공식 메시지에서도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며 국민의힘 입당 여부에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8월 중순 말이면은 제 생각에는 어떤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에 많은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이 아닐까. 8월이면 충분한 시간이라며 다시 한번 출발 시간을 못 박은 이준석 대표. 과연 국민의힘 대선 버스는 예고된 시간에 맞춰 출발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첫 번째 토크 주제는 국민의힘 경선버스 윤석열 탈까입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이 공식적으로 이제 대변인 2명을 했고요. 공식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그런데 모든 선택은 열려 있다. 열려 있다니까 결정된 것 없고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장지원 의원님,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안 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니 지금으로서는 이동훈 대변인이 했던 얘기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도 결정된 게 없다. 다만 제가 볼 때는 대선 출마는 사실상 결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런 입장은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선 출마 결심을 하자마자 국민의힘에 입당을 결정한다는 거는 정말 초보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연스러운 정치 활동을 전개하면서 또 내세울 수 있는 대표 공약 이런 것들도 가다듬고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초미의 관심이 될 게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입당 자체가 큰 컨벤션이에요. 가장 적절한 시점에 가장 적절한 메시지와 함께 들어오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켜봐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정치 일정 이런 것들을 자기의 페이스대로 가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범야권의 1위 주자로서 너무도 당연한 어떤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약간 윤석열 전 총장을 좀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취지에서 해석을 하시는 거고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준비가 돼 있다면 저는 입당을 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는 얘기나 어떤 지지 어떤 그 유권자들의 흐름이 국민의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무슨 컨벤션하고 뭐 인기 또는 어떤 뭔가 이게 이런 퍼포먼스를 위해서 뭐 입당 시점을 저울질한다 이러면 약간은 좀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선 후보가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정도 머리를 쓰는 거는 별로 나중에 결과가 안 좋을 것 같고 저는 준비가 되면 빨리 입당을 해서 정상적인 정당의 어떤 경선 절차에서 검증도 받고 또 거기서 뭔가 평가도 받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예측 가능한 어떤 판단의 근거를 좀 제시해 주는 게 그게 더 맞지 않을까. 준비가 안 됐다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낼까 또는 이제 그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어떤 비전과 또 정책으로 차별화를 해서 뭐 지지를 확보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세력에 대한 문제도 사실 뭐 장제원 의원이야 좀 우호적이지만 국민의힘에 또 비우호적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근데 윤석열 뭐 이런 거 총장, 판단이 좀 안 되는 윤석열 총장의 캐릭터상 그 정도 문제 가지고 국민의힘 입당을 망설일까요? 뭐 예를 들면 매일 메시지가 없어서 정책적으로 부족했어. 또 당내 세력이 없어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당을 망설인다라고 보이지는 않고요. 자기 스텝대로 자기의 정치 일정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국민의힘 내부의 조직 문제를 걱정할 지금 정도인가요? 조직화를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선거라는 게요. 이준석 대표 이번에 당선을 봐서도 조직 선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메시지와 본인의 어떤 그런 확고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 또 그리고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조직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경선이 추석 지나고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지금 빨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뭐 하죠? 본인이 밖에 있는 거나 국민의힘 안에 들어오는 거나 어떤 차이가 있어서 국민의힘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제 이해가 안 얘기는 돼요. 뭐냐면 국민의힘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정도면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 당원으로서 또 당의 한 참여자로서 정상적으로 이제 당원들과 함께 이제 평가도 받고 검증도 하고 하는 게 난 필요하다. 그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전공법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언제 들어올지를 못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저는 아직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지 아니면 다른 길을 갈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왜 지지도 비슷하고 또 이제 우리 장지현 의원 같이 좋은 분도 있는데 왜 안 들어오냐? 저는 이제 이 점이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총장이 과연 마음속으로 야 국민의힘에 가서 내가 한번 결판을 내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지 않았다는 거죠.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총장 그러면 지금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이준석 대표가 아직 지도부 구성도 안 됐고 어떻게 당을 운영할지 또 경선 일정을 어떻게 가셔야 될지도 모르는데 나 들어갈래요. 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장 결정이 적절한 안 됐다는 시점에 거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들고 나는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안 여쭤보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안 들어올 가능성은 저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시장 경선하고는 달라요. 이거는 전 당원, 전국에 있는 당원과 전 국민이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면 그 후보와 밖에 있는 후보가 단일화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그건 어렵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긴 할것 제가 볼 같아요. 때는 국민의힘을 선택할 거다.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가 뭐 지켜봐 달라. 지켜보면 기대가 알게 될 크다. 것이다. 기대가 크다. 이런 거는 저는 입당의 수순을 밟는데 그 전에 이 좀 더 많은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청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입당하는 게 자연스러운 맞다고 봐요. 정치 일정 이런 것 속에서 적절한 시점에 결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원로인 이제 정치권의 원로인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윤 전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왜 국민의힘에 그렇게 서둘러 입당하려고 하느냐. 밖에서 충분히 제3세력으로 해서 어떤 국민의힘과 차별된 이런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는데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입당이 필요하다. 그렇죠. 입당할 수밖에 없을 거고 왜냐하면 남은 건 시기의 예를 문제다. 제3시대에서 어떤 것 정치를 세력화하는 예. 거는 총선 때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중도 진영이라는 것이 적어도 원내 교섭 단체를 꾸릴 수 있는 세력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요. 이게 확고한 어떤 진영 간의 대결이고 중도라는 거는 그 진영의 분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3시대에는 대선에서는 지금까지 역대 그 과거 역사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좀 가능한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뭐 저희가 첫 번째 주제가 윤석열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이니까 장재원 의원님은 이제 당사자 어쨌든 국민의힘 당사자.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배제해서 경선을 한다. 예. 또 윤석열 총장을 배제하고 정권 교체를 논한다.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일단 뭐 김종민 의원님은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고춧가루를 뿌려주시면 남의 당 얘기니까 고춧가루를 뿌려주시면 되는 고춧가루 거고요. 뿌릴 일은 없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머리 쓰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안 좋다. 결과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냥 입당을 하는 게 맞아요. 입당하는 게 맞고 입당해서 전공법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정상적인 정당의 경선 절차에 의해서 선택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서 평가를 받든지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과정이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뭐 그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그러면 빨리 입당을 해서 그 당의 안에서 또 당원들과 또는 의원들과 서로 대화도 하고 뭔가 같은 한 당의 이제 공동운명체로서 스킨십도 하고 뭐 네트워킹하는 게 필요한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대한 판단은 그러니까 아까 그 윤여준 장관님 얘기도 했지만 이분 주변에 제3시대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꽤 있었어요 그동안에 지금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다 문을 확 닫아놓는 거에 대한 약간은 좀 뭐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런 뭐 시간들이 좀 저는 지나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적절한 시점을 선택을 하는 예. 그런 것을 가지고 머리를 쓴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정치라는 건 타이밍이고 가장 국민들에게 주목받을 시점을 선택하는 거는 정치적 판단이고 정무적 판단이지 그거를 머리를 쓴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전당대회 날짜를 왜 정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 날짜를 왜 정하고 그러면 손 보고 왜 결혼식 날짜는 왜 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이렇게 정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대선에 출마를 하겠다는 결심을 섰다고 봅니다. 다만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는 확고한 명분과 본인의 입당에 대한 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정리가 덜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대선 제 후보로서의 얘기도 어떤 그런 거예요. 대선 생각 정리가 후보로- 안 됐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준비라기보다는 어떤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준비 이런 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본인의 준비입니까? 국민의힘의 준비입니까? 뭐 둘 다 마찬가지겠죠. 예. 언제가 제일 8월이 제일 적절한? 왜냐면 제가 돗자리까지 가라. 이준석 대표가 8월에 버스는 간다. 8월 뭐 그거는- 늦어도 8월 말이면 버스는 간다고 했기 그거는 때문에 또 대표로서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 일정이 있는데 당에 그 당에 대해 당의 어떤 정치 일정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이게 뭐 그 경선 버스 출발한다는 얘기는 언론의 워딩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의 워딩입니까? 우리 출발하겠다는 얘기가 예, 아니잖아요. 이준석 대표 워딩입니다. 그거 아니죠. 예. 충분히 정치적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8월 제 찾아드릴게요. 8월까지는 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얘기를 여러 번 경선한 얘기를 했잖아요. 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경선을- 그 워딩이 그대로 나왔으면 저는 그 워딩은 언론이 만든 워딩이지 국민의힘이 8월 달에 경선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아니잖아.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8월에 경선 버스 8월 말 경선 워딩이 버스 출발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8월 중순에 빨라야 8월 중순에 경선 일정이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들어-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8월 말이면 결단할 수 있지 않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아니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지. 자기 그거는 당 대표로서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경선 일정에 대한 얘기를 한 거라고 근데 보여집니다. 역산을 하면요. 보통 우리 당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경선하는 날짜로부터 한 2달 반 전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8월 말 얘기한 거는 보통 한 10월 말이나 11월 초 경선을 염두에 뒀다면 8월 말에는 예비 후보에 대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경선 일정 관련해서 의미 있는 뭐 날짜일 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장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만 경선을 따라하고 나중에 단일화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경선할 때 같이 원샷으로 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예. 그렇게 돼야 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빼고 경선을 한다? 그 경선이 얼마나 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사줄 경선해가지고 그 경선 결과가 대선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선이 되고 예. 또 밖에 있는 분과 2라운드를 벌인다는 거는 굉장히 지난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늘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전공법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과 정치적인 비전이나 노선이 좀 차이가 있다. 그러면 달리 가는 거예요. 뭐 제3정당을 만들든 아니면 무소속으로 나오든. 근데 국민의힘하고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그럼 입당해서 국민의힘에서 같이 경선하는 게 맞죠. 제가 보기엔 그게 중요하지. 무슨 뭐 선거 전략상 컨벤션 효과 이런 거는 다 제가 보기엔 부차적인 거고. 같은 얘기인데 어떤 예. 자기 여기는 노선이 조금 중요해요.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나는 우호적으로 얘기하는 우호적으로 거고 얘기하는 국민의힘에 들어오셔서 경선을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아니, 맞다. 제가 윤석열 총장 국민의힘 가는 거 어떻게 우호적으로 얘기합니까? 아니 근데 자꾸만 비판적으로 머리, 아니 얘기해야지. 머리 쓴다고 얘기하니까 좀 더 많이 나간 거지. 그렇죠.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전략적으로. 아니, 마음에 안 들죠. 에이 비판적으로 마음에 안 들지. 비판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머리 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머리 쓰는 거 네, 맞지. 표현을 좀 가려서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 노선과 그래도 철학대로 이제 가야지. 추석 최고위원 머리 하시면 쓰지 말고. 전공이 있어서 이제 구어체를 많이 쓰셔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장해찬 평론가 원래 이제 정식 대변인은 아니지만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어떤 입장을 설명하는 시사평론가인데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버스가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다. 버스가 먼저 출발해도 택시 타고 직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 물론 이제 여기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공보팀에서는 대변인 측에서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서로 신경전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게 무슨 신경전인지 모르겠어요. 아닌가요? 윤 총장이 이번에 당 대표 결과가 나오고 축하 문자 낸 거 외에 예. 이준석 대표하고 어떤 얘기와 어떤 소통을 했죠? 이준석 대표도 윤 총장에 대해서 러브콜을 했지. 뭐 윤 총장에 대해서 어떤 좀 험한 얘기라든지 또는 좀 강한 얘기라든지 또는 이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이 대통령 경선이 얼마나 우리 당으로 봐서는 중차대한 일입니까? 너는 말을 질러놓고 예. 수습하는 방식의 그런 경선 관리는 안 된다. 충분한 소통과 물밑 대화를 통해서 어떤 그 서로 간의 감정선을 건드리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얘기들이 돼야 되고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 의원님은 이제 다 좋게 해석을 하시지만 냉정하게 이거는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준석 이제 대표가 윤석열 총장 빨리 들어와라. 경선 전에 들어와서 경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날짜가 8월이냐 아니냐 이건 좀 확인을 해볼 필요는 있지만 하여간 들어와서 경선에 합류를 해야 된다 이 입장은 분명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았다. 너 준비되는 대로 들어가마. 이렇게 하면 뭐 신경전이니 뭐니 이게 말 나올 게 없어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얘기는 뭐 언제까지 이렇게 뭐 측도 뭐 이렇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본인이 나서질 않으니까 윤석열 총장의 전언은 뭐냐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아직 모르겠다. 여러 가지가 다 열려 있다라고 계속 지금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하고는 딱 약간은 엇박자가 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보기에는 저는 나중에 조금 어떤 사단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글쎄, 저는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에 너무 정치적 함의를 담는 것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그 유승민, 소위 말하는 유승민계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굉장히 영민한 정치인인데 김종인 위원장이나 유승민 의원보다 정치 오래 할 친구예요. 그런데 그 얘기에 흔들려 가지고 아주 공정한 경선 또 윤석열을 배제한 경선을 추진한다? 저는 그런 무모한 어떤 그런 악수는 안 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엔 잘못된 거고요. 이준석 대표가 개인으로서는 뭐 유승민 의원하고 가까워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지만 대표가 된다 하면은 그런 일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안 되는 일이고 예. 저는 단지 이준석 대표 말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윤석열 총장이 대선 나올 것 같으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같이 경선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 주장을 하잖아요. 저는 이 말이 맞다고 보고 사실은 그 말이 유승민 의원하고 가깝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라 그냥 국민의힘 대표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다. 저는 아니, 그래서 대표된 지 잠깐만요. 조금만 거기에 얘기할게요. 대해서 어떻게 이제 거기가-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아니, 거죠. 자, 대표된 3일 됐어요. 그런데 자, 이준석 대표가 8월 우리 말쯤 이제 경선하려고 그러는데 그 전까지는 들어오는데 충분한 시간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았어요. 저 들어갈게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 지금 도대체 윤 총장한테 지도부가 만들어진 지 2, 3일 만에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온다는 어떤 확고한 메시지를 내라라고 재촉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 당연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얘기 맞습니까? 길게 하지 맙시다. 이건 아니,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뭐 들어오면 들어오는 아니, 거지. 근데 이거를 길게 아니, 근데 얘기를 해요. 이거를 끊으려고 하는데 계속 말씀하셔서 그게 다음 주로 넘어가려고. 이거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예. 우리 당에 보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 간에 어떤 불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예측들을 되게 예민하게 하니까 반응하네. 사실 뭐 아니, 근데- 불화가 아니라 서로 말하는 게 좀 다르다는 얘기인데 이제 다른 게 사실이에요, 아니,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는 당은 당규상 그 전당대회 하는 일정이 있잖아요. 그 일정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윤 총장은 덕담을 한 거예요. 모든 게 열려 나는 있다. 별 지켜봐 관심이 달라. 없는데 관심이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것 자꾸 같아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 그냥 덧붙인 거예요. 이게 네.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네. 네. 경선이 이거는 근데 벌어져야 덧붙이는 사람이 얘기를 일단 다 여론조사에서 얘기하잖아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는데 입장 현재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자체는 사실이어서 궁금해하는 그것만 것도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정치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저는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언론에서 혹시 갈등이 있는 건 아니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총장이 어차피 유승민계란 얘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고. 근데 사실은 아니지 뭐. 그런데 사실 이런 서로의 견제 뭐 이런 제목 나오는 게 이 속에서 서로 밀당하면서 띄워주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긴 해요. 네, 역시 기자들은 참 다양한 해석을 하세요. 그럼요. 우리는 늘 상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른 주에 넘어가서 다음 주에 또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